간단하게 1급 교재는 93페이지고, 93페이지, 99의 규칙문제에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시 따라야 될 원칙이 아닌 것은, 우리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죠. 그지? 1번에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 부분계산의 원칙 이런 게 있는데, 2번이 틀렸어요. 순액주의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모두 다 총액주의, 총액주의.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모두 총액주의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자, A라는 기업도 예를 들어서 수익이래. A라는 기업도 이익이 1,000만 원. 자, B라는 기업도 이익이 3만 원이야. 유사 기업이야. A하고 B하고. 뭐, 두 개를 만드는 제조기업이다. 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잘했을까? 이익만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는 거지. 이익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총액으로 기재한다는 거예요. 응? 뭐 예를 들어서 A는 뭐 수익이 1억 원인데 이익이 3만 원이라면 10% 이익이고 이 기업은 수익은 2천만 원인데 남는 게 1천만 원이면 이익률이 50%라는 얘기지. 거기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치 매출원가가 얼마냐,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야지만 다른 기업하고 또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법? 총액법, 총액주의로 한다. 총액주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손익계산서 구조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총액이 나오고 매출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서 영업이익 나오고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료 순이익 나오고 거기 법인세 등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이거야 이거.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뭐다? 대응이고 그리고 지금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료 순이익, 당기순이익 구하니까 이거 무슨 계산의 원칙?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응? 이해갔을까요? 그래서 무슨 주의가 틀렸다? 순액주의가 틀렸고 두 번째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는 증권의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는 증권은 결산 시 무슨 가치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요. 만기보유증권은 결산 때 삼각후 원가 평가한다고 해서 무슨 원가? 삼각후 원가 평가합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 매도가는 증권 처분손익, 처분손익은 실현손익, 미실현손익, 처분은 실현손익으로 단기의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 인식하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실현, 미실현, 미실현 손익이지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번 연도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인식합니다. 매도관이익과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으로 단기 손익으로 봐요, 안 봐요? 미실현 손익으로 단기 손익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식하지 않고 자본 항목 중 어디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 매도 가는 주가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처리하고 2번도 맞는 표현이고 만기 보유 주가는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원가로 삼각후 원가 표현합니다. 평가합니다. 삼각후 원가 평가하는 건 우리 사채 발행할 때 그때 설명했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사채 혜택 발행 차금 상각액 그거를 가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게 삼각후 원가예요.
사채 발행자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연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삼각호 원가를 잠깐 설명해 보면 만기 보유증권의 삼각호 원가. 예. 채권 예, 투자자가 만기 보유증권 취득 시 차변의 만기 보유증권 예를 들어서 예, 920만 원 예, 취득을 했고 네, 이거를 좀 다르게 써볼게요. 사채 발행 시 사채를 예, 사채를 발행한 사채 발행자는 사채를 발행하는 대변에 사채 항상 무슨 가에 운명가액은 1,000만 원이고 현금 등으로 920만 원만 받았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발행가액이라고 얘기하지. 금액은 그냥 예, 개념만 잡으려고 제가 임의로 쓴 겁니다. 그냥. 그러면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야. 그지? 사채 발행자는 이렇게 해결하는데 사채를 투자한 사람은 만기까지 보유가 목적이면 무슨 보유증권? 만기 보유증권 920만 원, 대변의 현금 등 920만 원. 920만 원 줬으니까 여기 920만 원 받은 거지. 근데 사채이자 지급할 때 사채의 발행자는 차변에 무슨 비용?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 현금 등 주는 건 무슨 이자? 이 액면이자. 액면이자가 만약에 100만 원이고 유효이자가 1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했다가 대변을 없어졌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채 발행자는 얼마의 이자를 원래 줬어야 되는데 근데 현금으로 얼마밖에 안 줬으니까 얼마를 더 준 만큼 나중에 사채 갚을 때 갚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투자자는 여기 받아야 돼. 여기 이제 여기 이자를 받으니까 무슨 수익? 이게 유효이자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1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현금 등으로 액면이자 얼마만 100만 원만 받았단 말이야. 그지? 응? 얼마 이자를 덜 받았어. 그러니까 이자 덜 받은 것만큼 더 받아야 된다. 이걸 만기 보유증권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장부가액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만큼 가산한 금액을 우리가 무슨 원가? 상각후 원가라고 한다. 만기 보유증권 장부가액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만큼을 만기 보유증권에 가산한 금액을 상각후 원가라고 한다.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건 잘 안 나와. 그냥 표현만 나와. 상각후 원가가 뭔지.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이 무슨 자산? 재고자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을 위해서 보유 중인 토지는 예, 유형자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단기 투자자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업 이전 목적 보유 중인 건물도 유형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답은 1번이고요. 4번. 다음 중 아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합한 것은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교환을 위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취득원가로 한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이렇게 하나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형자산의 교환. 유형자산의 교환에는 예, 이종 교환과 동종 교환이 있고 이종 교환은 다른 물건을 바꾸는 게 이종 교환, 같은 물건을 바꾸는 게 동종 교환. 이종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런 예, 표현을 쓰고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얘기는 파는 걸로 보겠다. 이런 뜻이 파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예,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해야 되고 이종 교환 시 취득원가는 예, 원칙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취득재 비용이고 예외적으로 이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내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취득재 비용 더하고 동종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다는 것은 파는 걸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안 되고 동종교환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에다가 취득재 비용 더해서 계산합니다. 5번 다음은 서울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의선출법과 총평균법에 따른 각 기말재고자산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우리 먼저 기말재고 수량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기말재고 수량은 기초재고 수량. 기초재고 수량이 몇 개예요? 기초가 10개. 단기 매입 수량은 40개. 그치? 기초가 10개. 플러스 단기 순매입 수량은 40개. 만약에 매입할 수 있으면 그걸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단기 순매수 수량. 매수 수량 몇 개? 20개. 빼주면 기말 재고 수량은 50개에서 20개 빼니까 30개가 기말 재고 수량이고 기말 재고액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저 30개가 그럼 나중에 구입한 게 언제예요? 10월 17일. 10월 17일께 10개가 남아 있고 이게 단가가 11만 원. 단가가 11만 원. 10개에다가 11만 원이면 110만 원. 110만 원이고 20개는 3월 14일 것 중에 남아있는 거네. 3월 14일께 20개. 단가는 12만 원 해서 240만 원이고 그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300
50만 원이 되는 거고, 총 평균법이면 총평균 단가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총평균 단가는 기초재고액. 기초재고액이 10개에 10만 원이면 100만 원.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단기순 매입액이 3월 14일 날. 3월 14일 날 30개에다가 11만 원 곱하면 360만 원. 360만 원. 메모리 플러스하고 10월 17일께 10개에다가 11만 원. 110만 원을 메모리 플러스하고 메모리 읽기 MR을 누르면 단기순 매입액이 4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570만 원만큼 할 수 있는데 기초재고 수량이 10개, 단기순 매입 수량이 40개 해서 금액은 금액끼리 더하고 수량은 수량끼리 더해서 합계 570만 원에서 수량 50개 나눠주면 총평균 단가가 11만 4천 원 나오고 기말 재고액은 기말 재고 수량 30개 더하기 총평균 단가 11만 4천 원 곱해주면 30개 곱하기 11만 4천 원 곱해주면 342만 원이 나와요. 선의선출법을 합쳐서 350만 원. 총평법은 342만 원. 그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답은 3번. 선의선출법은 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았을 것이니까 나중에 들어온 게 기말되고 남아서 10월 17일 거 10개, 단가 11만 원에서 110만 원, 3월 14일 거 20개, 단가 12만 원에서 240만 원, 그래서 합쳐서 350만 원이고, 총평균법은 총평균 단가, 금액은 금액끼리 더하고, 수량은 수량끼리 더해서, 그지? 금액 합계해서 수량 합계로 나눠주면 총평균 단가 11만 4천 원 나오고, 기말재고 수량 30개에다가 총평균 단가 11만 4천 원 곱하면 342만 원이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이해 갔을까요? 됐나요? 6번. 한국은 2023년 6월 1일 대한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입해서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삼원전자 주식을 매입했다.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한 거야. 돈을 빌려서. 2023년 10월 10일 주가가 상승해 이전 일본을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2023년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개념값은 무엇인가? 6월 1일 날 취득했을 때, 예, 우리가 돈을 빌렸으니까, 그지? 상환기간은 2년이네? 무등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5천만 원이고, 이렇게 돈을 빌려서, 단기 매매, 단기 투자 목적의 주식을 샀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23년 10월 10일 주가가 상승해서 이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 그러면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음,
일부를 처분하였다. 근데 이렇게 했지. 일부를 처분하면 대변에 무슨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이 나가고 현금 등이 들어오고 처분해서 이익 생겼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무슨 이익? 처분 이익이 나오는 거지.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지? 이해갔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계정 과목이 나오지 않는 건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 아, 이자 비용도 나오겠구나. 여기 이자를 주니까, 그치? 12월 31일 날 결산시 차입금 이자 지급한다면 이자 지급이 아니 이자 계산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 언제 주는 언제 뭐 주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미지급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현금 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결산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래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단기 차입금. 6번 답은 3번입니다. 6번 답은 3번. 답은 3번이고요. 7번. 7번.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5천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 기초 대손충당금이 30만 원이 있었으며 단기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돼.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대손이라는 대손, 그지? 대손 발생한 금액 매수채권 15만 원 대손 처리하였다. 보증법에 의한 기말 대손충당 설정 공개를 올바른 것은 그러면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 5천만 원에 몇 프로? 1%. 그래서 5천만 원에 1% 하면 매출채권, 기말 매출채권 잔액 5천만 원에 5천만 원에 못 받을 거로 예상되는 설정률 1%, 1% 곱하면 5천만 원에 1%면 그 50만 원, 50만 원이 못 받을 거로 예상되는 대손 추산액이고 이게 기말 대손 충당금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슨 충당금 잔액을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줘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기초에 얼마 있었다가 대손 발생했을 때 얼마 썼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얼마다? 15만 원 남아있으니까 그 5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35만 원만 무슨 계산? 추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손 시 매출권 15만 원 없어지고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하고 결산 때는 대손상각비 35만 원, 대손 충당금 35만 원 되는 거지. 긴말 대손 충당 설정 공개로 올바른 것은 결국은 대손상각비 차변에 35만 원, 대손 충당 35만 원. 답은 2번이고요. 2번이고 8번까지 마저 잠깐 볼게요. 8번까지. 다음 중 자본요금 항목이 아닌 것은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요금이죠. 자기처분이 또 자본이녀금, 감자차익도 자본이녀금이고 재평가 차익은 기타 포괄손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재평가 차익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해서 99회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끝났습니다.